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리입니다. 지난주 첫 번째 사연 많이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댓글로 많은 응원과 위로의 말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오늘은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로또 1등 당첨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중에도 로또 구입하신 분들 많으시죠? 로또 1등 당첨되면 어디에 쓰실 건가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많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올해 70세 되시는 박철수 할아버지세요. 할아버지께서는 편지 첫 장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돈 다 부질없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냥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자, 그럼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70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50년 넘게 농사를 지으며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농사는 그만둔 지 오래였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오늘도 혼자로구만. 할아버지는 빈 옆자리를 바라봤습니다. 3년 전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그 자리는 늘 비어 있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아침마다 영감, 일어나요 하던 그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혼자 밥을 지었습니다. 쌀을 씻고 물을 붓고 밥솥 버튼을 눌렀습니다. 예전에는 할머니가 늘 해주던 일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와 된장, 그리고 며칠 전 큰아들이 가져다 준 반찬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지. 아침 식사를 마치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형님, 접니다. 둘째, 오, 그래. 잘 지내나? 형님은요? 혼자 계신데 불편하진 않으세요? 괜찮아, 괜찮아. 나이 먹으면 다 이런 거지. 동생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저 사업이 좀 안 좋아서요. 빚이 좀 있어요. 은행에서 독촉이 심해서.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지만 자신도 국민연금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처지였습니다. 미안하다, 동생아. 형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아닙니다, 형님. 그냥 말씀만 드린 거예요. 건강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형제들도 다들 어렵게 사는 게 보였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아들은 직장 다니느라 바빴고 딸은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좀 더 돈이 있었으면. 오전 10시 할아버지는 마을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집에만 있으면 너무 답답했습니다. 경로당에는 동네 노인들이 모여 화투를 치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철수 형님 왔소? 그래, 김영감. 오늘도 화투판이구만. 형님도 한판 하시지요. 아니야, 난 그냥 구경만 할게. 경로당 한쪽에서는 할머니들이 둘러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 손주가 말이야, 이번에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네. 그래, 우리 손주는 학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큰일이야. 할아버지는 조용히 앉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들 손주 자랑, 자식 자랑을 했지만 속내는 다들 어려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경로당에서 제공하는 무료 급식을 먹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자원봉사로 만든 밥이었습니다. 맛은 좋았지만 할아버지는 집에서 할머니가 해주던 밥이 그리웠습니다. 오후 6시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저녁을 간단히 먹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들어왔습니다. 벽에 걸린 할머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은 10년 전
자식들과 함께 제주도에 갔을 때 찍은 것이었습니다. 할멈, 보고 싶소.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함께 살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 함께 농사를 짓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그때가 그리웠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행복이었구만.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환한 빛 속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은 아름다운 꽃밭이었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영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3년 전의 모습 그대로 주름이 줄어들고 머리는 검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멈, 당신이. 할아버지는 달려가서 할머니를 안으려 했지만 할머니는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영감, 아직은 안 돼요. 당신 갈 때가 아니에요. 그럼, 이건 꿈이란 말이요? 그렇지요.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하러 왔어요. 7, 13, 21, 28, 35, 42. 이 숫자들을 기억하세요, 영감. 이걸로 로또를 사요. 로또? 그게 뭔 소리요? 당첨될 거예요. 큰 돈이 들어올 거예요. 그 돈으로 형제들도 돕고 자식들도 돕고 편하게 사세요. 당신이 고생하는 걸 내가 하늘에서 봤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멈, 이건 내가 당신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7, 13, 21, 28, 35, 42. 할머니는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멈, 가지 마오. 조금만 더 있다가요. 영감 사랑해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돈이 많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할머니의 모습이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할멈,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숫자가 뭐였더라? 할아버지는 급히 일어나서 서랍을 뒤졌습니다. 메모지와 볼펜을 찾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7, 13, 21, 28, 35, 42 맞아. 이거였어. 숫자를 적고 나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맞는 걸까? 꿈에 불과한 건 아닐까? 할멈이 나타났는데 이게 그냥 꿈일 리가 없어. 할아버지는 메모지를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습니다. 내일 당장 슈퍼에 가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마을 슈퍼로 향했습니다. 슈퍼 주인 김 사장은 30년 넘게 이 동네에서 가게를 운영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오늘은 뭐 사러 오셨어요? 내가 로또 좀 사고 싶은데. 로또요? 할아버지가 웬일이세요? 평소에 안 사시잖아요. 그냥 한번 해보려고.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로또 용지를 펼쳐놓고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하나하나 찍어 나갔습니다. 7, 13, 21, 28, 35, 42. 이 숫자로 로또를 하나 샀습니다. 할아버지, 대박 나면 저도 밥 한 끼 사주세요. 그래야지. 로또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아버지의 마음은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당첨될까? 할머니가 정말 도와주는 걸까? 할멈, 만약 정말로 당신이 도와주는 거라면 정말 고맙소.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로또를 꺼내보며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숫자를 잘못 찍은 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이 지나갈수록 할아버지는 긴장했습니다. 밥맛도 없었고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경로당에 가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철수 형님, 요즘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형제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당첨되지 않으면 창피할 것 같았습니다. 혹시 당첨된다면 그때 말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밤 할아버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추첨일이었습니다. 제발 할멈이 꿈이 아니기를. 토요일 저녁 8시 30분 할아버지는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TV에서 로또 추첨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손에는 로또 한 장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1043회 로또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추첨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첫 번째 번호는 7번입니다. 맞았어. 두 번째 번호는 13번입니다. 이것도 맞아. 할아버지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세 번째 번호는 21번입니다. 세 개가 맞았어. 네 번째 번호는 28번입니다. 아니, 이게 정말. 다섯 번째 번호는 35번입니다.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멈, 정말 당신이었구나. 마지막 여섯 번째 번호는 42번입니다. 으아.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6개 모두 맞았습니다. 1등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흥분과 기쁨 그리고 믿기지 않는 마음이 뒤섞였습니다. 로또를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맞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1등 당첨금이 250억 원이고 당첨자가 5명이라고 했으니 총 당첨금을 5으로 나누면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대략 50억 원 정도였습니다. 50억? 50억이라니.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할아버지가 만져볼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 사진을 꺼내 안았습니다. 고맙소, 할멈. 정말 고맙소. 당신이 날 도와준 거지? 할아버지는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멈, 잘 보고 있소? 이 돈 잘 쓸 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월요일 아침 할아버지는 새벽 첫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평생 시골에서만 살던 할아버지에게 서울은 낯설었습니다. 로또 본사는 강남에 있었습니다. 건물은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당첨자이십니까? 예. 저 1등이요.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안내했습니다. VIP 상담실로 갔습니다. 로또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할아버지, 축하드립니다. 1등 당첨 맞네요. 총 당첨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약 35억 원입니다. 세금으로 15억 원이 빠졌지만 그래도 35억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통장으로 입금해 드릴까요? 예. 부탁합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재무 전문가는 당첨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조언했습니다.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꺼번에 쓰지 마시고 계획적으로 사용하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먼저 형제들을 도와야 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다음 날 할아버지는 둘째 동생 집을 찾아갔습니다. 동생은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세요? 멀리서 오시고. 안으로 들어가자. 거실에 앉은 할아버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1억 원짜리 수표가 3장, 3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형님, 이게 뭐예요? 내 빚 갚아라. 그리고 사업도 다시 시작하고. 형님, 이게 대체 어디서 난 돈이에요? 묻지 마라. 형이 준다는데 받아. 둘째 동생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그래. 우리 형제끼리 어려울 때 도와야지. 셋째 동생은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병원에 자주 다녔습니다. 병원비가 부담이었고 약값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셋째 동생에게 2억 원을 주었습니다. 형님, 저는 이렇게 큰 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건강이 제일 중요해. 이 돈으로 좋은 병원 다니고 몸 잘 챙겨. 여동생은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손주 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파출부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동생에게도 2억 원을 주었습니다. 오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너도 고생 많았어. 손주들 잘 키워. 학원도 보내고. 여동생은 오빠의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나니 할아버지의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할멈, 내가 잘하고 있는 거지? 당신이 준 돈,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지?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녔습니다. 월급은 괜찮았지만 집값이 너무 비쌌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곧 계약 만료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 내가 서울 올라갈게. 만나자.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만나면 알아. 큰아들을 만나 할아버지는 5억 원을 주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대체. 서울 집값이 비싸지만 전세금의 이 돈이면 작은 아파트 하나는 살 수 있을 거다. 내 가족이 편하게 살아야지. 큰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어디서 이런 돈이 나온 거예요? 묻지 마. 아버지가 준다는데 받아. 딸에게도 3억 원을 주었습니다. 손주들 교육비와 생활비로 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괜찮으세요? 아버지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자식들에게 돈을 주고 나니 할아버지는 한시름 놓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을을 위해서도 돈을 썼습니다. 경로당이 낡아서 수리가 필요했습니다. 할아버지는 1억 원을 내서 경로당을 새로 지었습니다. 냉난방기도 설치하고 의자도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마을 회관도 보수했습니다. 지붕이 새고 벽이 금이 가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을 들여 말끔하게 고쳤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들에게는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박 영감님,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손주가 대학 갈 수 있어요.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칭송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할멈, 보고 있소? 당신이 준 돈, 이렇게 좋은 데 쓰고 있소.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박 영감이 로또에 당첨됐대. 얼마나 당첨됐는데? 50억이라던데? 소문은 마을을 넘어 옆 동네까지 퍼졌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먼 친척이라며 찾아온 사람들, 학창시절 친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심지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까지. 할아버지, 저 기억하세요? 30년 전에 같이 일했던 박서방입니다. 아니, 나는 당신을 모르는데. 아이고,
그때 제가 할아버지한테 돈을 좀 빌렸었잖아요. 그거 갚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요즘 사정이 안 좋아서 모두들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딱하게 보였고 다들 사정이 있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자금이 필요해요. 3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조카입니다. 삼촌. 집 전세금이 부족해서요. 5천만 원만. 할아버지, 저희 교회에서 새 건물을 짓는데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몇백만 원씩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몇천만 원씩 주었습니다. 거절하면 섭섭해할 것 같았고 또 자신에게는 아직 많은 돈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15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5억이 어디론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게 벌써 이렇게 줄었나? 할아버지는 당황했지만 아직 15억이나 남아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 양 씨와 함께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40대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40대 남자가 전해준 명함에는 투자 컨설턴트 강 대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좋은 투자처를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투자? 네, 할아버지. 요즘 땅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땅이 하나 있는데 지금 사두시면 1년 안에 3배로 오릅니다. 확실합니다. 남자는 화려한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래프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땅은 곧 개발 예정지로 편입됩니다. 정부 내부 정보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투자해야 하는데? 10억이면 됩니다. 1년 후에는 30억이 됩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할아버지는 고민했습니다. 10억은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매우 확신에 차 있었고 자료도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30억이면 기존에 나갔던 돈인데 할아버지,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다른 분이 투자하기로 했는데 할아버지가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고 해서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좋은 일에 베풀었던 돈 다시 회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을 이장 양 씨가 한마디 했습니다. 형님, 강 대표가 컨설팅 업계에 알아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강 대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고 사장, 투자 20억 한다고? 그래, 잠시 후 다시 전화할게. 할아버지, 죄송하지만 다른 분이 투자한다고 합니다. 아니, 잠시만. 그래, 해보지 뭐. 할아버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1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강 대표에게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불안해졌습니다. 명함에 적힌 회사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 사무실 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할아버지는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런 사기는 돈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범인은 이미 돈을 빼돌렸을 겁니다. 그럼 내 10억은?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무너졌습니다. 10억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남은 돈은 5억 뿐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할멈, 미안하오.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아직 돈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번에 빌려주신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조금 더 필요해요. 삼촌, 제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좀 더 도와주세요.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도 이제 돈이 별로 없어. 에이, 할아버지.
50억이나 받으셨잖아요. 이미 다 썼어. 남은 게 별로 없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인색하게 왜 그러세요? 우리 도와주셨으면 끝까지 도와주셔야죠. 할아버지는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베풀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당연한 듯 더 요구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35억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형제들에게 7억, 자식들에게 8억, 마을에 1억 5천, 이웃에게 2억, 여기저기 기부한 돈 3억, 사기당한 돈 10억, 그리고 계속 찾아온 사람들에게 나눠주다 보니 남은 건 거의 없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5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1년 전 35억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돈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혼자 낡은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로 산 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할머니 사진을 보며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멈, 미안하오. 당신이 준 소중한 돈을 내가 다 날려버렸소. 나는 정말 바보였소.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쓸쓸한 저녁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며칠 동안 할아버지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후회만 밀려왔습니다. 그때 투자만 하지 않았어도, 그때 모르는 사람들한테 돈만 주지 않았어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다들 바빴습니다. 형님, 저 지금 좀 바빠서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저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요. 돈을 받았을 때는 그렇게 고마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돈이 있을 때만 좋아했던 거구나.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돈의 무서움을 깨달았습니다. 돈은 사람을 변하게 만들고 관계를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할멈, 나를 용서하시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은 날 도우려고 그 숫자를 알려준 건데 나는 그 마음을 몰랐소. 돈을 함부로 썼소.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소. 할아버지는 사진을 꼭 껴안았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요. 당신이 옆에서 말려줬을 거 아니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소. 밤은 깊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혼자 울었습니다. 보고 싶소. 정말 보고 싶소. 새벽 2시. 할아버지는 너무 지쳐서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시 환한 빛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영감, 할멈, 나는 당신이 준 돈을 다 날렸소. 할머니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알아요. 다 보고 있었어요.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괜찮아요, 영감. 당신은 나쁜 마음으로 쓴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돕고 싶었던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알았을 거예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짜 소중한 게 뭔지. 할머니의 모습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멈, 영감, 일어나요. 큰 소리에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어디지? 눈앞에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서 자신을 흔들고 있는 할머니였습니다.
영감, 또 낮잠 자다가 헛소리하네. 마실 갔다 왔더니 아직도 자고 있어?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익숙한 목소리. 할멈? 왜 그래, 영감? 어디 아파? 할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낙지만 정겨운 거실, 벽에 걸린 시계, 부엌에서 나는 된장찌개 냄새. 꿈이었구나.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봤습니다. 로또는 없었습니다. 메모지도 없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국민연금이 들어온 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다 꿈이었어. 35억도 형제들을 도운 것도 사기를 당한 것도 모두 꿈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영감, 무슨 꿈을 꿨길래 그래? 식은땀을 흘리고 있잖아. 아니, 아무것도 아니요.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보다 2살 연상인 72세의 할머니. 허리도 굽고 주름도 많지만 지금 여기 살아 숨쉬고 있는 할머니. 영감, 점심 먹어야지. 벌써 오후 1시야. 그래, 알았어.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따라 부엌으로 갔습니다. 식탁에는 소박한 점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 후라이, 시래기나물. 별거 없어. 냉장고에 있는 거로 대충 했어. 아니요. 충분해. 할아버지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맛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할멈, 맛있소. 매일 먹는 건데 무슨 입맛이 없었나? 아니, 그게 아니라.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밥을 먹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씹고 가끔 기침을 하고 물을 마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소중해 보였습니다. 영감, 왜 그렇게 쳐다봐? 얼굴에 뭐 묻었어? 아니요. 그냥 당신 얼굴이 보고 싶어서. 할머니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늙은이가 무슨. 쑥스럽게. 평범한 점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2사람은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가을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영감, 손 줘봐. 요즘 무릎이 아파서.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쭈글쭈글하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짓고 집안일을 하며 고생한 흔적이었습니다. 할멈, 고마웠어. 뭐가? 평생 나랑 같이 살아줘서 고생만 시켰는데. 할머니는 멈춰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영감, 오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할머니는 씩 웃었습니다. 나도 고마워. 당신이 나랑 살아줘서. 2사람은 그렇게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을 어귀까지 걸어가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2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영감, 아까 무슨 꿈 꿨어? 엄청 시끄럽게 떠들었던데.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꿈에서 내가 로또에 당첨됐었소. 로또? 그런 꿈을 꿨어? 응. 50억에 당첨되어서 세금 제하고 나서 35억을 받았소. 그래서 형제들도 돕고 자식들도 돕고 이웃도 도왔소. 그래, 좋은 꿈 꿨네. 아니요. 결국 다 날렸소. 사기도 당하고 사람들이 계속 돈을 요구해서 결국 빈털터리가 됐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돈이 많으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으니까. 맞소. 꿈에서 깨달았소.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걸.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는 게
그게 제일 큰 행복이었소. 할머니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영감, 오늘 왜 이래? 간지럽게. 잠자리에 들기 전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멈, 앞으로 더 잘해줄게요. 뭘 더 잘해줘? 우리 이대로도 괜찮아. 아니요. 그동안 당신한테 잘 못해줬소. 미안하오. 무슨 소리야? 우리 50년 가까이 잘 살아왔잖아.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사랑하오, 할멈. 아이고, 늙은이가. 쑥스럽게. 하지만 할머니도 할아버지를 안아주었습니다. 꿈속에서 35억을 벌었다 잃었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걸 깨달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고맙소, 할멈. 꿈을 통해서라도 이걸 깨닫게 해줘서.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따뜻한 숨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돈이란 게 참 묘하죠. 없으면 불편하고, 있어도 불편하고, 로또 1등으로 큰 돈을 만질 수 있지만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박철수 할아버지, 오늘 이렇게 사연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할머니와 알콩달콩 오래 사셔야 해요. 할아버지는 로또는 사지 마세요. 아셨죠? 여러분도 오늘 하루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